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제 수능도 끝났고 많은 학생들이 아마 논술 준비, 면접 준비에 많은 시간들을 쏟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입시 기간에서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예상 등급 컷을 발표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쯤 논술 시험을 보러 갈까 또는 면접을 보러 갈까를 생각할 때 수능 체제를 충족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전에도 꼭 말씀을 드렸지만 입시 기간에서 발표하는 등급의 추정치는 실제 적중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 기간의 예상 등급 컷만 보고 면접을 보러 갈지 또는 논술을 보러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시험을 조금 못 봐서 수능 최저의 미충족 가능성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논술 보고 일단은 면접 봐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12월 8일 날 수능 성적이 발표되어지고 나면 지금 우리가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면접 보시고 논술 시험 꼭 참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가끔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너무 시험을 잘 본 거야. 그쵸? 이 성적이면 틀림없이 서울대 정도는 갈 수 있고 이 성적이면 틀림없이 의대를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갈까 말까 결정하다. 수시로 가는 것보다 정시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 정시로 가면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어. 의대 상위권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건 추정치에 불과한 뿐이라는 거예요. 추정치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거죠. 자, 입시 기간에서 나의 성적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내 성적을 대입했더니 이 성적이면 전년도 성적으로 틀림없이 예를 들어서 카톨릭 대학교 의대를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이 성적이면 서울대 의대 합격할 수 있다. 서울대 합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것만 믿고 수시 지원을 포기하시고 면접을 포기하시게 되면 나중에 12월 8일 날 수능 성적 뚜껑을 딱 열고 나면 결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때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입시를 내가 원하는 대학만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수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단은 논술과 면접고사를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능 시험을 많이 잘 봤다 하더라도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레인지 안에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면접을 보러 가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 입시 기관에서 또는 여러 입시 전문가들이 올해 2024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이게 실제 12월 8일 날 수능 결과 나오고 나면 지금 이야기했었던 분들 다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금은 수능이 불수능이라 난이도가 높았다, 수학이 어려웠다, 국어가 어려웠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을 내놓지만 실제 12월 8일 날 결과 나오고 나면 지금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못 봤다라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수능을 너무 잘 봤다라고 판단하시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나름대로는 좀 더 안정적이고 적정한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 입시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국어 영역은 작년에 비해서 매우 어려웠다라고 평가해요. 이것도 꼭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이 진짜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2024학년도 국어 영역은 화법과 작문이 표현 점수 만점에 144점이고 그 다음에 언매가 146점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139점, 142점에 비해서 매우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만 이거는 2023년도의 결과는 여기죠. 2023년도가 여기네요. 2023년도는 실제점이지만 2024년도의 수능의 결과는 가채점 결과로 통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 가채점 결과의 추정치가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12월 8일 가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능이 어려웠다, 국어가 어려웠다, 수학이 어려웠다 여러 가지 얘기의 평가를 해놓지만 실제 12월 8일 결과가 나오면 평가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건 그냥 추정치일 뿐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어 영역을 볼 때 우리가 가장 불수능 그러면 언제를 비교하냐면 2022학년도가 불수능이었거든요. 보시면 2022학년도 수능에서 화법과 작문이 147점이었어요. 그렇죠? 만점이. 그리고 언매가 149점의 만점이었죠. 이렇게 149점이었던 만점이 2023년도는 몇 점으로 떨어졌냐면 134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2023년도에 수능에서 국어가 얼마나 쉬웠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 몇 점으로 올라간 거냐면 146점으로 표현 점수 만점이 껑충 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국어 영역에서의 변별력, 국어 시험을 잘 봤었을 때 상위권 대학에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도 표준 점수가 높지만 특히 올해는 국어 영역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수학이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같은 다수생들이 대부분 포함되어져 있고, 또 학생들이 목표하는 대학이 의과대학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수능 상위권자가 의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능에서 국어 영역은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도 불수능이었어요. 특히 2022년도도 불수능인 이유가 바로 국어와 수학이 매우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2023년도로 가면서 국어가 낮아졌죠. 쉬워지고 수학만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에는 완전히 불수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올해 2024학년도가 2022학년도 불수능만큼이나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022년도에 지금 보면 수학에서 미적분의 표현점수 만점이 147점이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만점이 145점.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예상하는 만점이 147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미적분의 만점을 147점, 2022학년도 미적분 만점이 147점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난이도를 높게 보고 있는 거죠. 물론 2022학년도의 수능은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 간의 학력 격차도 매우 컸죠. 그런 이유들이 실제 수능이 어렵다는 것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수능이 이만큼 어려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2024학년도는 2022학년도보다 실제 더 불수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4년도의 수능이 2022학년도 불수능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수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영어 영역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 수능 만점자가 1등급을 맞은 학생, 영어 1등급을 맞은 학생의 비율이 6.25%였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 작년도 수능 1등급 맞은 학생의 비율이 무려 7.83%였는데 올해 지금 2024학년도에 대략적으로 1등급을 맞은 학생의 비율이 4.5% 정도 비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영어가 전년도에 비해서 가장 어려운 등급대를 보여주고 있다. 영어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가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 영향력이 떨어진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영어가 되게 어렵고 의미가 있는 것은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가 대학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한다면 영어는 사실상 지원한 대학 내에서 합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고, 특히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는 경우에도 영어를 1등급을 맞느냐 2등급을 맞느냐에 따라서 지원 대학의 폭이 축소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영어의 영향력이 매우 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이 어렵다는 것은 이거예요. 어떤 한 과목이 매우 어려웠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요 과목, 다시 말하면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와 탐구와 같은 주요 과목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변별력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9월 우리가 평가원 시험에서 6월에서 수능이 표점이 매우 높았어요. 수학이. 이러다 보니까 킬러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킬러 문제를 배제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했었던 얘기가 나왔었던 게 수능의 전체적인 변별력을 높이는 거죠. 결국은 수학 한 과목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 전체적인 과목의 난이도를 높이면서 변별력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수능이라는 것은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울 이유가 없죠. 최저 기준 등급으로만 활용이 되어지지만 하지만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 100분위로 적용이 되어지는 유일한 표준 학력치이기 때문에 정시에서 수능은 매우 어려워야 돼요. 그래야만 상위권 학생들, 의학 계열의 학생들의 점수 분포들을 구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는 결국은 수시와 정시를 만족시킬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능은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들은 정말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국은 수능이 고등학교 교과 범위에서 나온다, 교과 밖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수능의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학습이 이루어져야만 결국 수능의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올해 재수생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4% 증가, 35%를 넘어갔잖아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보여주거든요. 이게 당장 올해 입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올해 수능을 통해서 내년에 수능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예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또 올해 수능을 보신 분들 중에서 내년에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올해 입시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 철저하게 수능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등급별 표준 점수 차이가 어떻게 발생이 되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내용은 요거는 2023년도의 수능이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9월 평가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2024년도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추정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역에서 1등급이 2023년도에는 134점, 그리고 2등급이 126점, 3등급이 122점이었어요. 자, 2024년도 수능에서의 추정치로 보면 만점이 146점, 1등급이 130점, 그 다음에 2등급이 123점이죠. 하단에 나와 있는 134점은 만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수능과 2024년도 수능의 표준점수 만점의 차이가 134에서 146점이기 때문에 무려 12점이나 점수가 벌어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몇 점밖에 되지 않아? 8점. 보시는 것처럼 만점과 1등급의 점수 차이가 8점밖에 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점과 1등급의 점수가 16점, 그 다음에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가면 전체로 만점에서 3등급까지의 점수가 무려 30점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점수 간격이라고 해봤자 전체적인 점수가 17점밖에 벌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2배 정도 구간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만약에 이번에 국어 시험을 볼 때 1등급을 맞거나 2등급을 맞았다라고 한다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충분하게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죠. 당연히 학생들이 1등급과 2등급의 구간 점수가 확대가 되어지면 어디에 몰릴 수밖에 없냐 하면 대부분 점수대가 3등급에서 4등급 점수대의 학생들이 과밀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올해 국어 영역으로만 볼 때 만점이거나 1등급이나 2등급 구간 내로 가게 되어지면 전년도에 비해서 입시, 원서 지원, 상위권대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등급이 만약에 3등급과 4등급대에 몰리게 되어지면 전년도에 비해서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과밀이 되어지기 때문에 3, 4등급권에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몰린다는 거죠. 이 3등급과 4등급의 건이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서울, 인서울 할 수 있는 중위권 대학의 대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인서울 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명지대나 상명대, 또 여대권, 그 다음에 세종대, 국민대, 숭실대, 광운대 이런 주요 대학들, 이런 대학의 권들이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되게 과밀되는 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학생들이 분포가 확대되어지는 구간, 다시 말하면 만점부터 1등급과 2등급의 구간은
입시 기간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실제 낮은 성적에서도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학생들이 과밀되는 구간이 3등급과 4등급과는 입시 기간에 예상하는 것보다 실제 많은 학생들이 과밀되다 보니까 예상보다 경쟁률이 높아지고 예상보다 실제 합격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대가 실제 학생들이 많이 과밀되어져 있는 성적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내 성적대가 실제 학생들의 분포가 적은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원서 지원의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학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영역은 2023년도 수학과 사실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만점이 145점, 2024년도에 147점이니까 점수가 2점 차이 나고 1등급 133 동일하고 2등급 126 동일해요. 3등급이 118, 119니까 큰 차이가 없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1등급에서 만점까지의 간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확대됐다는 점이죠. 전년도에는 12점, 그 다음에 2024년도는 14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학에서 1등급과 만점의 구간 간격에 있어서 상위 누적 비율에서 얼마나 상위 구간에 도달하느냐, 이게 결국은 의학 계열에서 상위권 의과대학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만점까지의 간격 차이가 보시는 것처럼 16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수학 같은 경우는 점수가 14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분포의 상위 누적 비율이 수학에 있어서 상위 구간의 분포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상위권 의과대학의 결정적인 요소는 결국 수학 상위 구간에 얼마나 도달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올해 수능은 매우 어려웠었던 수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학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밀집되어져 있는 구간이 어디로 많이 몰리게 되냐면 이 구간이죠. 그 구간. 구간대로 보면 결국은 4등급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분포가 확대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 다 밀집되어져 있는 구간은 3등급에서 4등급, 5등급, 특히 4등급 구간에 많은 학생들이 밀집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수학도 내가 만약에 1등급이나 2등급 정도대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수학과 마찬가지로 수학만 성적이 좋은 게 아니라 수학과 국어의 균형을 맞추게 되어진다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 중에서 당연히 수학이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수학을 무조건 잘 보면 돼요. 국어를 다소 못 보더라도. 하지만 올해는 국어가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을 이렇게 균일하게 난이도 있게 균일하게 시험을 잘 봤다고 한다면 상위권 대학의 합격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은 어느 때보다도 작년은 수학을 잘 보느냐가 중요했다면 올해는 국어와 수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2024년도 가채점의 추정치를 통한 이야기일 뿐인 거고, 실제 12월 8일 날 수능 성적 발표되고 나면 예상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수능 시험을 보시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는 사실은 잘 보는 사람이 없는 시험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아마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아니 나는 수능 잘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능 시험을 잘 보면 목표 대학이 높아져요. 목표 대학이 높아지면 항상 그 점수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남는다, 잘 봤다 이런 말은 수능에 존재할 수가 없겠죠. 왜? 성적을 잘 보면 잘 볼수록 상위 구간으로 올라가게 되고, 상위 구간으로 올라갈수록 그만큼 점수의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수능 시험을 본 모든 분들은 다 불안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부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우리가 수능 시험을 좀 못 봤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점수 편차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본인의 성적을 가지고 진학사, UA, 메가 등등등 사이트에다가 본인의 가채점 결과를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알아두실 점. 이게 대부분 어떻게 가냐면 지금 예상하는 값들은 내가 실제 값보다 대부분 다 높게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수가 계속 낮아지게 돼서 수능 원서 접수, 우리가 이제 실제 정시 원서 접수를 할 때쯤 되어지면 점수의 하락폭이 계속 낮아지게 되고 마지막에 원서를 쓰면 대부분 입시 기관에서 하향 지원을 하게 만듭니다. 왜? 하향 지원을 해야 100%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값은 실제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합격선보다 적어도 120% 정도는 상위 구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입시기관에서 내놓는 값은 2023학년도의 입시의 결과와 2024학년도 그것도 확정판이 아니라 추정치의 대략적 값을 모의존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실제 원서 지원을 막 하면서 그거를 추합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정확도를 높여 나가는 간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입시기관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죠. 첫 번째는 나는 수능 최저 충족 못했어. 나는 논술 시험 보러 갈 필요 없어. 면접 보러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갑시다. 두 번째, 나는 수능 시험을 너무 잘 봤어. 이 성적이면 틀림없이 의대 갈 수 있고 또 서울대 갈 수 있기 때문에 면접 보러 안 갈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절대로 위험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해마다 이렇게 결정하셨다가 정말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시기관에서 예상하는 값들은 단지 참고 자료일 뿐이다. 참고 자료일 뿐이다. 지금 볼 때는 수능 시험 못 봤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 성적을 입시기관의 데이터에 넣어보면 생각보다 높은 지점에서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심이 돼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낮아지게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에 원서 쓸 때까지도 낮아지게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원서를 쓸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 표준 점수 몇 점이니까 어느 대학 갈 수 있어. 내 점수를 대학 환산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이니까 어느 대학 갈 수 있어. 이 점수가 바로 뭐냐면 평균 점수거든요. 이 평균 점수는 실제 합격생의 약 70% 평균값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둘 점은 뭐냐면 고려대학교 화공생명이다 라고 하면 틀림없이 그 값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최고점을 맞은 학생의 점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 합격생의 70% 평균값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값이 있을 것 같겠죠. 그렇죠? 근데 평균값을 제시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원서 지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평균값을 제시해줘. 만약에 대학에서 마지막 합격한 학생의 성적을 다 오픈해버리면 입시는 정말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마지막 합격생의 성적이 실제로는 동국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동국대 밑에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뭘 발표하냐? 70% 컷을 보여준다. 이거고.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자,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과 고려대학교 건축학과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고려대학교 화공이 높습니까? 고려대 건축학과가 점수가 높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말할 필요도 없죠. 고려대 화공이 높은 과니까 당연히 높겠지.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화공이 몇 점이냐면 527.57점이고 고려대학교 건축학과가 523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서를 쓸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려대학교 527점이고 고려대 건축은 523점이야. 환산 점수로. 그러니까 성적이 안 되면 어디 있어? 고려대 건축 써야지. 성적이 높으면 어디 있어? 고려대 화공 쓸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이건 평균값이고요. 최저값을 한번 봐요. 지금 보면 고려대학교 화공의 최저값은 517점이고 고려대학 건축학과는 522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수에서는 고려대학교 화공이 높지만 마지막 합격자 점수, 최저 합격자의 점수는 건축이 더 높다는 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항상 이 생각을 생각해야 돼요. 입시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평균값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모집단이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몇 점일까를 상상하셔야 돼요. 상상. 그리고 그 패턴은 작년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원서 지원의 흐름에 따라서 패턴이 바뀐다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의 입시와 2024년도의 입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비교해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입시 기간의 데이터는 어떤 의미냐? 데이터를 믿어라. 내가 제시하는 데이터 믿어라. 이거 믿고 원서 써라. 마치 확정된 데이터인 것처럼 제시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의 데이터와 2024년도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공생명이 일반적으로 높은 과라고 이야기하지만 평균값에서는 높은 값이지만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에서는 오히려 건축학과가 더 높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결국은 뭐냐면 정시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추가 합격 가능성이에요. 추합 가능성. 그리고 가나 군에서 하나씩만 원서를 쓰기 때문에 가군에서 나군으로, 나군에서 다군으로, 다군에서 가군으로 군 간에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고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상위권의 학생들일수록 추합 이동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위 학과일수록 평균값과 최저값의 점수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하위 구간일수록 점수 간격폭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기서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야, 내가 수능시험을 못 봤어. 나는 3등급을 맞았다. 난 4등급을 맞았다. 그러니까 난 대학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고려대의 예를 봐도 고려대학교 화공이 최고점이 539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평균 점수가 527점이고 그 다음에 최저 점수가 몇 점이냐면 517점이죠. 그럼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점수 간격이 몇 점이야? 22점? 이렇게 점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점수가 매우 크다는 점. 예를 들어서 내가 경희대학교에 원서를 쓴다. 내가 건국대학교에 원서를 쓴다. 내가 세종대학교에 원서를 쓰면 그 모집 단위 학과의 점수가 하나. 똑같은 점수. 예를 들어서 523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점과 평균점과 최저점의 점수 간격이 크게 벌어진다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요번에 시험을 봤는데 표준 점수 합으로 370점을 맞았다. 라고 해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370점이니까 371점만 원서를 쓸 수 있고 내가 350점을 맞았다 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351점과 352점만의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350점으로도 360점의 대학과 학과에 합격할 수 있어요. 왜? 평균점과 최저점의 점수 간격이 벌어지고 가나다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우리가 표준 점수 350점에서 360점까지 10점의 간격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대학이 거의 한 10개 정도가 바뀌는 구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 자, 연세대학교 인문계열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인문계열에서 자, 최고점과 평균점과 최저점을 봐요.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상위 학과니까 높은 대학이잖아. 그러니까 최고, 평균, 최저점의 점수 차이가 거의 없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수가 최고, 평균, 최저점인데 거의 수평관계. 점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사선을 그리고 있는 학과가 있다. 그걸 보니까 경영학과란 말이에요. 경영학과가 최고 점수는 저기 있는데 최저 점수는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경영학과의 최고 점수가 556점일 때 최저 점수가 540점이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16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상위 학과일수록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낮다. 하위 학과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상위 학과보다 높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 원리가 모든 모집 단위에서 다 통하는 게 아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결국 모집 단위의 구조를 이해하셔야만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드려서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야, 정시가 수능 성적 나오면 그 성적대로 원서 쓰면 대학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들이 대학을 갈 때 어떻게 대학을 가?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했더니 학교 선생님이 배치표를 쫙 펴놓고 자, 너 성적은 몇 점이니까 여기 갈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원서를 쓰면 예전에는 다 아, 그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 내가 지원한 대학, 내가 합격한 학과의 실제 합격생들의 점수 분포가 매우 크다는 점. 나보다 성적이 낮은 애가 나는 이 정도밖에 대학을 못 갔는데 걔는 이만큼의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정시라는 게 말이야.
원서 지원의 전략에 따라서 실제 내 성적보다 상위권의 대학을 갈 수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연세대학교 자연계를 한번 봅시다. 인문계와 자연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문계와는 사실 중위권 학과인 경우에는 최고 평균 최저점의 점수 편차폭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자연계는 상위 학과든 하위 학과든 최고점, 평균점, 최저점의 점수 간격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 사선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화공생명 같은 경우도 보면 최고점이 538점일 때 최저점이 525점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점수의 차이가 크게 확대가 되고 있고, 낮은 학과인 건축공학과도 535점에서 515점이기 때문에 무려 점수가 20점 정도가 점수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점들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정시의 원서 지원을, 야, 수능시험 못 봐도 괜찮아. 수능시험 못 봐도 원서 쓰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건 허황된 생각, 잘못된 생각, 말이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은, 자, 배치표에 나와 있는 성적대로 원서 써서 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왜? 배치표는 대략적인 추정치일 뿐이고, 입시기간에서 노리고 있는 핵심은 우리말 들었더니 100% 붙었다. 진학사 말 들었더니 100% 들었다. UA 말 들었더니 100%말 들었다. 메가 말 들으면 100% 붙는다 이거예요. 걔네들은 붙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어디에 붙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붙고 재수를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붙는 게 중요할 뿐이야. 하지만 우리는 붙는 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붙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더 높은 대학에 붙느냐. 내가 재수를 염두에 두고라도 어떻게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게 바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능시험을 못 보신 분들, 특히 이제 3등급이거나 4등급을 맞거나 5등급을 맞은 분들은 절망을 해요. 왜? 이성적으로 어디 대학 가지? 이성적으로 갈 대학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봅시다. 자, 1등급이 2022학년도 국어 영역별 표준점수와 등급 인원을 가지고 봤었을 때 1등급이 표준점수가 131점이었어요. 그랬을 때 인원이 17,914명이고 비율이 4%. 자, 2등급이 7.29%였었고 인원이 32,561명. 3등급이 13.28%이며 59,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4등급이 15.60%고 69,000명, 5등급이 20.34%에 98,848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었냐면 이만큼 학생의 비율과 인원이 확대되고 대학과 학대가 확대된다. 결국은 뭐냐면 오차의 범위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오차 범위가. 자, 상위 구간 예를 들어서 의대다. 그럼 의대 같은 경우는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 입시 결과가 나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왜? 학생 수가 적고 그리고 실제 그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원서 지원을 통해서 모의 원서 지원을 통해서 본인의 성적들을 대부분 다 노출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1등급에서 2등급, 2등급으로 3등급으로 가면 학생 수 많아져. 대학 숫자 많아져. 학과 숫자 많아져.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합격생들의 점수 편차폭이 커져요. 폭이. 예를 들어서 2등급의 학과의 합격생의 점수 폭차가 10점 정도 벌어진다면 2등급으로 가면 15점이 벌어지는 거고 3등급으로 가면은 15점, 4등급으로 가면 20점으로 벌어지고 5등급으로 가면 25점이 벌어진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점수 구간폭이 매우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능은 정시는 수능시험을 못 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도약의 기회가 있어요. 내가 수능시험을 되게 잘 봤다. 내 성적으로 지금 현재 성적으로 인제대 의대를 갈 수 있어. 아주대 의대를 갈 수 있어. 이런 학생들은 그냥 본인 성적에 맞게 아주대 의대 붙으면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번에 수능시험을 못 봐서 내가 만약에 인천대를 갈 성적이 됐다. 단대 천안을 갈 성적이 됐다. 경기대를 갈 성적이 됐다. 이런 학생들은 실제 본인 점수보다 몇 단계 위쪽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다. 이런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얘기는 수능시험을 못 보시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난 수능시험 못 봤으니까 아무 의미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절대로. 수능은 봤지만 수능을 봤다고 해서 그것으로 대학이 결정이 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지금서부터 내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 보면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통계나 데이터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그 통계의 노예가 되게 되고 보이는 숫자를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입시를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로 이제 수능 시험도 봤기 때문에 2024학년도 정시 지원과 관련이 되어서 하나씩 단계별로 우리가 정시 컨설팅, 정시 원서 지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실제 컨설팅을 받지 않다 하더라도 내 성적도보다 좀 더 높은 대학, 상위권 대학을 가는데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2023년도에 정시 컨설팅과 관련해 되어진 영상들을 제가 많이 올려놨어요. 그 영상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전체적인 입시의 구조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 정말 2024학년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붙도록, 수능시험을 못 봤지만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